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4학년 1학기 2단원 각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각도 하기 전에 각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각은요, 반직선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서 만들어진 이런 도형을 각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요. 반직선 두 개가 출발점이 같아요. 만나서 만들어진 이런 도형을 각이라고 합니다. 그려보겠습니다. 반직선, 출발이 여기고 이쪽으로 끝없이 갑니다. 또 하나도 출발이 여기에요. 반직선 두 개가 출발점이 같아요. 이런 도형을 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건 반직선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짧게 그리면 잘 안 보이니까 넉넉히 긴 게 좋습니다. 자, 이름 공부하겠습니다. 이 점은 각의 꼭지점이라 부릅니다. 각의 꼭지점. 그 다음에 이 반직선 둘 다 뭐라 부르냐? 각의 변이라 부릅니다. 각의 변. 각의 꼭지점, 각의 변, 각의 변.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을 비교하겠습니다.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각은 좀 더 많이 벌어졌고요. 이 각은 조금밖에 안 벌어졌어요. 이 벌어진 정도를 뭐라 부르느냐? 각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각의 크기. 그런데 각의 크기를 두 글자로 줄이면 각도라고 부릅니다. 각도. 한 번 더요. 자, 이것도 각이고 이것도 각인데 이렇게 벌어진 정도를 각의 크기라 부르고 각의 크기를 두 글자로 각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의 크기, 각도를 측정해야 돼요. 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한 바퀴를 360도로 약속합니다. 도는 한글로 쓰거나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동그라미 그리면 됩니다. 왜 하필이면 한 바퀴를 100도, 1000도, 400도가 아니라 360도냐? 360 하면 떠오르는 거 없나요? 1년 날짜 365일이죠? 1의 자리 5 떼서 버리고 5 대신 0을 넣어서 360으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반바퀴는 360의 반 180도가 되고요. 반의 반바퀴는 180도의 반 9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길이를 잴 때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각의 크기, 각도를 재는 도구가 각도기입니다. 이런 도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각도기를 보면 한쪽 끝이 0으로 시작합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쭉 가서 180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쪽에도 보면 0이 있어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래서 이쪽으로도 180에서 끝납니다. 왜 0이 두 번 나오냐? 시작을 이쪽에서 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두 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눈금이 있습니다. 이 작은 눈금 한 칸이 바로 1도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는 작은 눈금이 반바퀴이기 때문에 180개가 있습니다. 즉 하나하나가 1도고 1도가 모여 180도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림에 나와 있는 어떤 각의 크기, 각도가 몇 도인지 측정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겠어요. 같이 각도기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측정하겠습니다. 먼저 각도기에도 중요한 명칭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이 점을 각도기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각도기의 중심과 각의 꼭지점이 짝꿍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각도기의 중심과 각의 꼭지점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이 선을 각도기의 밑금이라고 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각도기의 밑금. 각도기의 밑금과 각의 변 하나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측정할 때 가장 먼저 각도기의 중심과 각의 꼭지점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각도기의 밑금과 각의 변을 일치시켜야 돼요. 이렇게 비틀어지면 안 됩니다. 정확히 일치시킨 다음 이제 숫자를 재면 됩니다. 반드시 각도기의 밑금에서 0이 시작입니다. 0, 10, 20, 30, 40, 50. 이 각은 0에서 시작해서 50에서 끝났구나. 이 각은 바로 5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측정해 보겠어요. 역시 가장 먼저 각도기의 중심과 각의 꼭지점을 일치하고 각의 변도 이렇게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0부터 재면 되는데 학생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0도를 각의 변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쪽 0에서 출발해서 0, 10, 20, 30, 40, 50, 60도라고 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각은 60도가 아닙니다. 이쪽 0 출발이 아니라 이쪽 0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도가 됩니다. 항상 0을 잘 출발하도록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각의 크기가 주어진 어떤 특정한 각을 그리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각의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기가 50도인 각, 기역, 니은, 디귿을 그려라. 이때 각도기만 있으면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각의 변 선분 하나를 그립니다. 먼저 해야 될 거는 각의 꼭지점을 결정해야 됩니다. 각의 이름이 각, 기역, 니은, 디귿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운데에 오는 니은이 반드시 각의 꼭지점입니다. 각의 꼭지점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 점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하면 여기는 반드시 니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은 기역이든 디귿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점을 디귿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점 기역을 찾으면 됩니다. 기역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크기가 50도인 지점에 기역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때 각도기가 필요합니다. 각도기에서 각도기의 중심을 각의 꼭지점에 일치시키고 니은 디귿이 각의 변이기 때문에 디귿 쪽에 반드시 0이 와야 합니다. 그 다음 50도니까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가 되는 이 점을 찾습니다. 이 점. 마지막에 각의 꼭지점 니은과 이 점을 길게 연결해주면 각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역 써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각의 크기가 50도니까 각,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곡선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50도 이렇게 표시까지 해주면 완벽하게 그린 것입니다. 그럼 각의 분류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아까 한 바퀴의 반의 반을 90도라고 한다고 했죠? 90도를 우리말로 하면 직각이라고 합니다. 90도가 이런 상태, 이렇게 반듯한 상태, 이렇게 반듯한 상태를 90도 직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각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각이 아닌 각은 다 곡선인데요. 직각만 이렇게 꺾어집니다. 이렇게. 이 표시가 있으면 숫자나 한글이 없어도 무조건 90도 직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90도보다 작은 각은 예각이라고 부릅니다. 왜 예각이냐? 뾰족하다, 예리하다. 그래서 예각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이 90도보다 큰 각은 둔각이라고 부릅니다. 좀 예각보다는 좀 펑퍼짐하고 좀 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둔해서 둔각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90도보다 작은 각, 예각, 90도보다 큰 각, 둔각. 그런데 90도보다 크다고 다 둔각은 아니고요. 180도보다는 작아야 돼요. 여기에 써볼까요?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각, 예각,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 둔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너스 한 가지. 이렇게 수평선 평평한 각. 이게 몇 도였죠? 반바퀴니까 180도였죠? 180도는 평평하다. 그래서 평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90도가 두 개니까 이직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보너스로 알려드렸어요. 각의 합, 각의 차 같이 공부하겠어요. 자, 지금 두 각이 붙어 있습니다. 각의 꼭지점이 일치하고 있죠. 자, 이 각은 이렇게 꺾어진 표시니까 아, 90도구나. 이 각은 30도구나. 그렇다면 이 전체 각은 몇 도냐? 90도 더하기 30도니까 120도이다. 이렇게 덧셈하면 돼요. 이번에는 이 큰 각이 120도다. 그 다음 왼쪽 각은 80도이다. 그럼 오른쪽 각은 몇 도냐? 120도에서 80도를 빼고 남은 거니까 40도구나. 이와 같이 덧셈, 뺄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삼각형에서 세 각을 합치면 몇 도인가? 그리고 모든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다 같을까? 삼각형마다 다 다를까?를 탐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각형에서 세 각의 합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값은 한 바퀴의 반 바퀴 180도입니다. 180도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삼각형을 가위로 하나 잘라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적당히 편하게 그냥 과감히 찢어버립니다. 가운데를 찢어야 돼요. 꼭지점이 잘리면 안 됩니다. 이때 꼭지점 세 곳을 한 곳에 모아 볼까요? 각 기역이 여기고요. 각 니은이 여기, 각 디귿이 여기. 지금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세 각의 합이 신기하게도 일직선을 만듭니다. 일직선. 모든 삼각형이 다 일직선을 만듭니다. 일직선이 몇 도인지 알고 있죠? 몇 도? 한 바퀴의 반, 360의 반, 180도. 따라서 모든 삼각형에서 세 각의 합은 언제나 180도입니다. 일직선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각형에서 네 각의 합은 몇 도일까? 다 같을까? 다 다를까? 역시 모든 사각형의 네 각의 합은 다 일정하게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각의 합은 360도입니다. 360도인 이유는 아까 삼각형처럼 가운데를 과감하게 찢습니다. 절대로 꼭지점을 찢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 네 곳을 한 곳에 모아봅니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봅니다. 각 기역 여기, 각 니은 여기, 각 디귿 여기, 각 리을 여기. 신기하게도 정확히 한 바퀴를 만듭니다. 우리가 한 바퀴가 몇 도인지 알고 있죠? 360도. 따라서 모든 사각형의 네 각의 합은 한 바퀴를 정확히 만들기 때문에
항상 360도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 말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사각형을 잘라봅니다. 삼각형으로 잘라봅니다. 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즉, 이 각 더하기 이 각 더하기 이 각은 180도입니다. 역시 이 각 더하기 이 각 더하기 이 각은 역시 180도입니다.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이 결국에는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기 때문에 180, 180 해서 똑같이 360도가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오각형의 각의 합, 육각형의 각의 합 다 알 수 있어요. 오각형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오각형도 삼각형으로 잘라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릴 수 있겠죠? 이 각 더하기 이 각 더하기 이 각은 삼각형이니까 180도. 요거 3개 더하면 역시 180도. 이렇게 3개 더하면 역시 180도. 오각형은 삼각형 3개를 붙여서 만든 도형입니다. 180도가 3개니까 오각형은 540도가 됩니다. 그러면 육각형에서 각의 합은 몇 도일까요? 그건 안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탐구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